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코로나19 추경안을 놓고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 민주당과 국가 재정사정을 감안해야 한다는 정부 간의 파열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의 해임 논란까지 일고 있는 추경안 갈등, 이준곤 교수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예. 지금 정부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내놓은 추경안이 11조 7천억이거든요. 예, 예. 근데 당에서는 6조 내지 6조 3천억 내지 7천억을 증액해달라. 이런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각 상임위에서 이렇게 증액 요구 온 것을 다 늘려달라. 그러면 한 18조 이렇게 해달라는 건데, 기재부 홍남기 부총리는 좀 어렵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완전히 지금 서로 입장이 뒤바뀐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국회라는 건 본래 국회의 존재 의의 중에 하나가 뭐냐? 국민의 세금을 지켜주는 거거든. 그럼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효불급한 세금들을 다 이렇게 찾아내서 좀 깎아줘가지고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줘야죠. 그러니까 옛날에 초기 의회 정치 초기 때는 말이죠. 뭐 미국에서도 그랬고 식민지 미국에서도 그랬고 대표 없이 세금 없다. 그 세금 없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회가 본래 사실은 중요한 역할이 뭐였냐면 왕권으로부터 왕이 자꾸 전쟁 비용 내놓으라 비용 내놓으라 이거 알고 줄게. 알고 우리가 심사해서 줄만 하면 줄게. 이래가지고 그렇죠. 의회가 된 거거든. 그런데 지금 이 의회라는 게 거꾸로 정부에서 이렇게 아끼겠습니다. 이러는데 당에서 더 내놓으라고. 야, 세금 국민들한테 세금 더 물려. 이거 아닙니까? 이런 정당을 믿고, 이런 국회를 믿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홍남기 부총리가 이렇게 증액에 좀 난색을 표명하자 그 사람 소극적이고 매우 미온적이다 하면서 그렇게 나가면은 우리가 해임 내지 경질을 요구할 수도 있다. 뭐 본인은 그렇게 안 했다고 하지만 그게 참석했던 사람들은 아주 버럭 화를 내면서 상당히 뭐 바꿔볼 수도 있다는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아직도 버릇 못 고쳤습니까? 자기가 무슨 대한민국에서 가장 나이 많은 연장자 같이 버럭버럭 화나 내고 그러니까 카톡 같은데 이런 게 들어오더라고. 자, 우선 민주당 당사부터 팔아라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런 카톡도 들어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사부터 팔아가지고 필요하면은 코로나 비용으로 써야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또 특징이 뭐냐면 뭐 북한 도와주자 뭐 코로나 어쩌고 이런 사람들 자기 지갑 안 열어요. 네? 국민들 돈 더 뺐어 이거지. 국민들 돈도 지금 없다 보니까 세수가 엄청나게 빵꾸가 결손이 되고 있어요. 세수도 예정된 것보다 안 거치니까 결국 부채, 국가 부채로 그냥 하늘에서 돈 찍어갖고 풀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512조예요 올해 예산이. 그 초수퍼 예산이. 그 9.1%는 는 예산이거든. 그런데 이렇게 9.1이 아니라 10.1일 겁니다. 그렇게 늘려놓고는. 이렇게 늘려놓고는 지금 와서 그거 가지고 모자란다. 그 예비비는 다 뭐 합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래 놓고 지금 또 편성하는데 이 편성해가지고 코로나 대책 세운다 이런데 이게 선거 비용이지 이게 사실 코로나 비용 아닌 거 아닙니까? 지금 11조 7천억의 예산도 실제로 감염병 대응은 2조 3천억 뿐이 안 됩니다. 그 중에 소비자들 뭐 쿠폰을 나눠준다, 노인 일자리 만든다가 한 3조 되고, 또 지역경제 지원, 이것도 결국 돈 버는 거예요. 그것도 한 7천억. 그 다음에 소상공인 지원들, 뭐 이건 또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2조 4천억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코로나 이 대응을 위해서, 그게 뭐 음압병상을 늘린다든가 뭐 여러 가지, 그것은 이 전체 예산에 얼마 안 돼요. 한 20%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핑계대고 다 하는 거지. 핑계대고 선거 운동하겠다는 거예요. 그 코로나 핑계대고 선거 운동하겠다. 갖다가 그냥 막 뿌리겠다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매표행위 하겠다는 거죠. 돈 뿌려서 헬리콥터에서 돈 뿌리듯이 뿌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표 행위를 그냥 직접적으로 하면 뭐 단 몇만 원이라도 걸리잖아요. 그런데 정당적 차원에서 정권적 차원에서 그냥 예산으로 하는 거야 뭐라고 하겠어요. 이 짓을 하면서 입으로는 국민들 원하는데 위한다고 그러는데 국민들 주머니에 돈 빼가지고
근데 만약에 국민 주머니에서 11조 뺐잖아요. 11조 7천억 원인가 예. 뺐으면 그게 11조 7천억 원이 다 갑니까? 중간에 관리비 뭐 해가 다 빠지지. 예, 그렇죠.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홍남기 부총리도 뭐 그렇게 대가 센 분도 아니지만 제대로 부총리를 역할을 하느냐, 경제 컨트롤 타월 역할을 거의 못한다는 그런 비난도 많아요. 그런데 기재부 입장에서는 재정 적자랄까 이게 너무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건전재정, 최소한도 건전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 부채 비율을 40% 선으로 이렇게 마지노선을 정해놨는데 이미 40.1%로 늘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나친 이런 추경 편성은 좀 안 된다. 자기들도 또 최대한으로 이렇게 늘릴 수 있는 부분은 늘렸지만 더 늘리는 것은 국가 전체 운영상 좀 어렵다. 이렇게 난색을 펴온 것 같아요. 지금 부채만 해도 국가 부채가 한 800조 됩니다. 그게 이제 다 어디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의 민주당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그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민주당 지금 부담이 꼬리 가는 거예요. 인심선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무책임한 정치를 하면서 뭐 자신들 입으로는 책임 정치 운운하는데 이게 무책임한 정치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하면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제 이런 게 사회주의적인 사고 방식이에요. 왜? 국가가 자꾸 뭐든 현금도 주고 뭐든 다 먹여주고 요즘은 이제 마스크 하나 사는데도 배급하고 있어요. 배급. 6.25 때도 이런 일 없었다고 그러죠. 네, 배급 받으러 가요. 근데 배급 받으러 가는데 저는 어제가 제 배급 날짜인데 포기했어요. 저도 뭐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포기를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그 전날이 이제 제 가족이 가가지고 겨우 사기는 샀는데 왜 발품 팔아가지고 이쪽에 가니까 우리는 10시 반부터 저쪽에 가는데 12시 반부터 이래가지고 네. 겨우 샀는데 뭐냐면 그 사는데도 그냥 삽니까? 가서 뭐 어떻게 하다가 뭐 하나 물어봤다가 또 한 소리 들은 모양이에요. 그분들도 짜증 나거든. 예, 그러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배급 좋아하고 배부 좋아하고 뭐 이러다 보면요. 지금 여기도 추경 예산 해가지고 뭐 누구한테 돈 나눠주고 일자리 만들어주고 이러다 보면 우리 경제 자체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통제 경제 체제로 가는 거지. 그래서 이번에 마스크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할 정도 무능을 지금 보였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잘한대. 세계적인 모범 사례라잖아. 그래서 이 정부의 능력이라는 게 제가 볼 때는 어디 중소기업만 또 못한 거 아닌가. 뭐 예측 능력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 능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민간 부분의 역량 때문에 우리나라가 경제 10위권으로 올라온 거예요. 예, 그렇죠.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은 이제는 아주 추리해요. 자기들이 모든 것을 쥐고 앉아가지고 뭐 세금도 걷어서 막 나눠주고 무슨 경제 정책이라 해갖고 있지도 듣지도 못한 소주성 같은 걸 소득주도 성장론 하고 탈원전 하고 해가지고 지금 나라가 망조로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가주의 여기에 아주 매몰되어 있어요. 예, 이게 뭐냐면 제가 기억하기로 이제 80년대까지만 해도 경제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가장 뭐 제1과제가 뭐였냐면 민간 주도형 경제로 전환한다는 거죠. 왜 관주도에서. 그렇게 가야죠. 21세기에 들어서 더러 거꾸로 관주도로 가자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이래 되면 이게 뭡니까? 그게 사회주의지. 예? 그렇죠. 지금 사회주의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뭐 누구죠? 문재인 대통령 보고 공산주의자 이랬다가 그 재판에 걸려가 나중에 무죄 나왔죠. 그 누굽니까? 박문진 MBC 박문진 이사장 하던 분이 예. 있죠. 그런데 뭐 공산주의자 그래도 괜찮다며. 왜냐면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어떡할 거야. 표현은 자유죠. 사상은 자유니까요. 그런 식의 인상을 자꾸 이미지를 누가 주느냐. 자기들이 주는 거 아니에요. 예? 더군다나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홍남기 부총리에 대해서 평가가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들 말 안 듣는다고 바꿔버릴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홍남기 부총리도 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투를 나름대로 벌이고 있는데 이 거취 논란이 일고 있으니 참 답답하다 하면서 내가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고 또 약간 반박성의 SNS 글을 올렸더라고요. 근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저도 좋아하지 않죠. 왜? 경제가 이 모양이 됐는데 좋아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요. 예, 그런데 문제는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있어.
이 홍남기 이 얘기도 아닐 거예요. 기재부 아마 정통 관료들이 이러면 나라 안 됩니다. 그래. 국관이 완전히 비었는데 거기다 계속 빚을 내갖고 막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예. 관료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정통 관료들은 그러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래도 양심이 있는데 이해찬 이 사람을 비롯해서 민주당 그 지도부라는 사람들은 진짜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야. 예? 왜냐하면 자기들이 뭘 해가지고 벌어서 나라에 버텼다고 지금 와서 돈을 그냥 그럼 자기들 주머니에서부터 돈을 꺼내든지. 아니 이재명, 김경수, 박원순 이런 사람들은 뭐 재난 기본소득에서 100만 원씩을 1인당 나눠주자, 뭐 60만 원을 나눠주자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렇게 가다 보면 모든 것을 정부에서 대주자. 이제 저는 이제 이 노인 클래스 이제 들어가면 이제 나라에서 먹여 살려줘야지. 그러다 보면 나만 먹여 살려주느냐, 그 밑에도 먹여 살려 이러다 보면 온 국민을 나라가 먹여 살려주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나라는 이제 북한 꼴로 가는 거지. 더군다나 이런 예산을 쓸 때도 뭐 경제 지금 전문가들 박병원 전 경총인가요? 거기 회장이라든가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 이런 분들 다 이제 우리나라 경제의 원로급들인데 이런 분들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주는 식으로 헬리콥터에서 돈 뿌리는 식으로 해갖고 효과가 안 난다. 예. 이게 핀세트 지원, 포인트 지원을 통해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뭐 항공 또 관광업계 뭐 이런 데다 집중적으로 좀 해주고 대구 또 경북 같은 지역에 또 이렇게 집중적으로 피해가 많은 지역에 해줘야지 이 지역도 나눠주고 저 지역도 찢어서 나눠주고 다 이렇게 나눠주면은 효과가 없는 거 아니냐. 뭐랄까 문제 제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 얘기도 옳은 것 아닌가 하는 옳은 거죠. 생각도 들어요. 재원이 한정돼 어쨌거나 한정돼 있거든. 재원은요. 뭐 무한히 쓸 수 있는 재원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걸 가장 효과적으로 쓰는 게 중요한데 이 사람들은 무조건 표가 되려면 한 사람한테 얼마쯤 주면 될까? 이 계산하는 거야. 한 100만 원씩. 그러니까 박원순이는 뭐 160만 원인가 뭐 이렇게. 그러니까 표값을 근데 국민은 한번 근데 국민 각자한테는 100만 원 안 돌아와요. 10원 돌아올 수도 있고 안 돌아올 수도 있고 손해 볼 수도 있잖아. 그래 놓고 나중에 빚은 몽땅 누가 갚느냐? 우리가 갚는 거지. 우리 차세대들이 다 갚아야 되는 거지. 지금도 뭐 세금이 말도 못해요. 그냥 주머니를 탈탈탈 털어가는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사람들도 그런데 이호승 경제수석 있습니다. 청와대에. 예. 처음 들어봤죠? 예. 이분은 또 이런 증액 문제가 나오니까 청와대로서도 더 하기에는 조금 난색을 조금 표명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 또 일이 생기면 더 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1차 추경을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2차 추경 얘기를 꺼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게 도대체 머릿속에 그냥 쓰고 보자. 뭐 옛날에 말 있잖아요. 외상이면 무슨 소도 잡아먹는다는 말이 있듯이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추경은 안 하는 게 원칙이죠. 왜? 아, 그럼요.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편성을 하고. 그래서 초수포 예산을 편성을 해놓은 거 아닙니까? 예, 거기에 예비비도 충분하게 넣어놓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1년에 추경 한 번 하는 것도 추경을 왜 하냐 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랬는데 이 사람들은 들어서자마자 이제 봄, 가을로 추경해. 예. 예? 그건 또 가을에 또 할 거예요. 지금 2차 추경 얘기가 벌써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그러면 원래 예산 가지고 그래 국회에서 골머리 썩여만서 심의한다고 서로 싸울 거 없잖아요. 네. 그냥 뭐 해달라는 대로 해주면 되지. 심지어 어떻게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돌아보세요. 아니 정부에서는 예산 요만큼 필요합니다 이랬더니 당에서 그거 가지고 돼? 어? 더 해. 더는 안 되는데 너 잘라내야 되겠구만. 이런 이해가 대한민국 말고 다른 나라에도 있는지 그거 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예산이 아주 대폭 늘어났거든요. 박근혜 정부 말기에 한 400조 정도 되는 예산이 지금 512조 아닙니까? 그래서 2018년도에도 7.1%요. 19년에는 9.5%, 20년에는 10.1% 이렇게 지금 두 자릿수로 예산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다 이렇게 추경까지도 그냥 뻥튀기로 해서 막 써보자 이런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 물론 뭐 코로나19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만은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마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쓴다. 예. 그다음에 소요되는 돈은 추경한다 이거예요. 이 원칙이 그거야. 그러니까 1년 상시 추경 제도가 될지도 몰라. 그러니 봄 가을로만 하는 게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추경할지도 모르죠. 네, 시청자 여러분, 뭐 코로나19 사태가 워낙 이렇게 참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들어가야 한다면은 당연히 또 추경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총선을 겨냥해서 뻥튀기 추경을 통해서 매표 행위를 하는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